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 그리고 원인 규명,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든가,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징계 및 처벌을 하는 일종의 그 사법기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나요? 준사법기관 형태이고요. 네. 행정심판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가 네, 그 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심판을 징계나 해서 네. 그 해양사고 관련자 중에 도선사라든가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고나 시정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의 중에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해양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예, 제가 심판원의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면은 25,800건 정도고요. 저게 2014년도부터 발생한 거긴 한데 실제로 가까워질수록 올해를 기준으로 가까워질수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가 기관 고장이 한 30%, 그다음에 부유물 감김이 또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바다는 우리는 조용한 것 같은데 바다에서는 거의 하루에 7건 이상씩의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고 조사를 하지만요. 모든 사고를 전부 다 심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작은 사고는 사고 조사해서 바로 끝내버리고 그 중에 좀 큰 사고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결을 하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해양 사고 심판 평균 계류일수를 보니까요. 23년도에 그러니까 29년도에는 한 153일 정도였는데 365일 그러니까 근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확 늘었어요. 이렇게 심판의 평균 계류일수가 늘어난 이유가 혹시 저는 이 정확한 조사나 심판을 수행하기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인력이나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많이 증가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심판정이 열리지 못하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걸린 해양사고 저희 심판을 할 때는 해양사고 관련자가 다 모여야 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혹시 2017년도에 발생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해양 심판이 만 5년 5개월 만에 첫 번째 그 심판이 열렸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스텔라 데이지호는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안이었고요. 저희 그 스텔라 데이지호와 관련해서 그 형사 재판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잠깐만요. 형사 재판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해심원의 처분 결과가 많은 경우에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보면 해심원의 처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저희는 재결입니다. 재결을 인용을 해서 형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텔라 데이지호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5년 5개월 만에 부산 해심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고요. 23년 12월에 1심 해양심판 재결서가 고지됐습니다. 이게 되자마자 24년 2월 달에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났고요. 24년 5월 달에 현재에서 유죄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최초의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심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장관님,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용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지난번에 2019년 2월 달에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심해 수색을 했거든요. 심해 수색을 했을 때 용역 발주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거나 블랙박스 회수했는데 고압 세척기로 막 이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게 되게 황당할 정도로 세게 하면서 결국은 블랙박스는 회수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다 훼손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심해수색은 했는데 들어간 사람들이 유해를 수습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었다라. 그걸 확인하고 도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외교부에서는 해수부의 요구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유해를 확인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이거는 해수부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다시 용역을 주기는 했는데 이게 그동안 나와 있던 결과하고 보면은 두 차례나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했고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고 한데 이게 다시 6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체결해서 침몰 사건 원인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실제로 가족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마음에 맺힌 게 있고 심해수색을 다시 한번 해달라, 유해 수습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장관님 그다음에 해양심판원장님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혹시 국감 기간 중이라도 면담에 응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 심판원에다가 좀 문의를 했더니 그 대책위 분들이 그 심판 전에 이게 면담 추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참석해서 진술하거나 부가 의견을 내는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러한 점에서는 조금 더 심판이 열렸을 때 진술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전에 면담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예.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봐 주시면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리 요령에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심판 변론인이나 사고 관련자와 심판관의 면담은 개별 면담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는 가족들을 만나는 건 안 되고요. 다만 그래서 그 혹시 심판정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충실히 반영해서 심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족들의 아직도 이 사건이 지난 그 긴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정부가 대처하는 게 늦어지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심판원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강조.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